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자 대담회 사회를 맡은 정은아입니다. 1995년에 부활한 민선자치가 올해로 31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제도인데요. 때문에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중요합니다. 광산구를 대표할 수 있는 구청장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담의 의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대담을 함께 해주실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병규 후보입니다. 오늘 대담은 기조연설과 후보의 정견을 검증할 수 있는 개별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후보자의 답변 발언 시간은 제한됩니다. 시간은 발언 시작 때부터 측정되고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각 대담이 시작되기 전 규칙과 발언 시간을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대담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산구의 발전을 책임질 후보자의 비전을 듣는 시간, 기조연설입니다. 박병규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산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 박병규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광산구청장으로서 광산 구민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또 구청장으로 일을 하며 구민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지지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자리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맞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이동 노동자 일터 개선 등 독창적인 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로 전국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더불어 통합 돌봄 복지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정도로 광산구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민선 9기에도 쉼없이 광산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선거운동 기간 시민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앰프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나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광산 구민을 찾아뵈면서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애로사항들 하나하나 해결했던 것처럼 민선 9기에도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 또 여러분의 어려운 점, 그리고 광산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규 후보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개별 의제를 제시하고 또 후보의 철학을 보다 깊이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후보의 정견을 듣는 대담이 이어집니다. 한 사안에 대해서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개별 의제는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했습니다. 답변은 1분 30초 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별 의제입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송정역은 광역교통허브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광역교통망 확충에서도 철도 연계가 중요해질 전망인데요. 하지만 송정역 주변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또 주변 상권과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돼 있긴 하지만 수년째 지지부진한 송정역 개발, 그리고 송정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광주 송정역은 전남 광주 특별시의 중앙역으로서의 관문과 교류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미 중앙정부의 역사 확장 사업은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호타의 이전과 연계돼 추진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통합특별시, 그리고 투자기업, 광산구가 함께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세부 사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또 환승역이 제 기능을 하려면은 버스, 택시, 도보 등 이동수단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금호타의 이전을 통해서 남북쪽에 광장을 조성하고 역사와 연결된 주변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하고요. 또 타 도시와 연결하는 버스터미널 기능도 확충돼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 밖으로 나가면 관광, 문화, 쇼핑, 회의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이 집중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상무대로 그리고 중앙로, 1913 송정역 시장 그리고 도산동을 잇는 상권 재생 사업을 통해서 문화 관광거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송정역 일대 개발 방안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개별 의제입니다. 광산구는 광주 5개 가운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지원이 지역의 중요한 과제인데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이주 노동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통합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박병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의 절반 이상인 2만 6천 명 이상이 광산구에 살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이미 다문화 도시입니다.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언어 소통을 비롯한 문화적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생활 삶과 관련해서 생활 현장과 일터에서의 차별과 두려움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소되려면 외국인 차별 방지랄지 인권 보호 그리고 안정된 정착을 위한 언어를 비롯한 현지 문화 적응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갈 생각입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주민의 삶은 세대를 넘어서 그 어려움이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져들 것입니다. 자녀들 교육과 돌봄에 학교 그리고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이주민과 선주민의 상생이 중요합니다. 이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올곡동을 중심으로 세계 야시장 축제 등 다양한 상생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상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복지 방안 들었습니다. 세 번째 개별 의제는 보건 분야입니다. 광산구는 인구 40만에 육박하는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상급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자치단체까지 이송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인 광산구의 농촌 지역 주민들은 야간, 주말 의료 접근이 특히나 어렵습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광산구의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박병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3차 병원인 대형 대학 종합병원이 2개나 있고 또 준종합병원들도 많아 의료시설 접근 자체는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산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동네마다 민간 전문 의료기관이 많아 접근이 좋은 편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예방을 위한 건강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을 돌보고 관리하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1개 동 생활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는 3개가 구축돼서 운영 중입니다. 또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노인을 비롯한 건강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및 예방, 건강 증진을 맞춤형 관리로 돌볼 것입니다. 또 광산구의 농촌 지역의 자연마을에는
노인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의료시설 접근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마을 단위의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가까이서 건강을 챙기고 사전 기초 진료를 통해서 관련 전문 병원과 연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산구의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견 들었습니다. 네 번째 개별 의제입니다. 광산구 수안지구는 젊은 인구가 많지만 학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교 배정, 원거리 통학, 학급 과밀화는 매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를 더 건립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산구 내 고등학교 신설과 증설에 대한 주민 요구, 또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병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광산구는 신도시와 대단지 그 주거지역이 개발되면서 타 자치구의 교육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민선 8기에 저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고등학교 한계개월 시설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새로운 입학생을 받게 됩니다. 향후 수요를 예측하면서 고등학교 신증축을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상급 학교로 지나가면서 사교육 환경이랄지 교육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학교,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육청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볼 생각입니다. 또 광산구가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개발해서 발굴하고 또 특히 취약계층 자녀들의 방과 후 학습 그 지원을 통해서 퇴직교사랄지 과학기술할지 전문가들을 그 사회환원형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데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광산구 교육에 대한 박병규 후보의 정견을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 의제입니다. 수안, 하남, 선운지구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한 신도심이자 광산구를 젊은 도시로 견인할 정도로 젊은 층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연장과 도서관, 문화센터 등의 그 문화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화 인프라 확보 방안과 단순한 건물 조성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 전략과 예산 확보 방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박병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소득과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문화나 체육, 여가에 대한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민들의 관심사도 이러한 생활 문화 환경에 있습니다. 광산구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 집중도에 비해 생활 문화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생활 SOC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민선 9기에는 15분 도보 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캐치프레이를 통해서 집 근처에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생활 문화 시설을 확충해 보려고 합니다. 또 동주민들이 동미래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시민 참여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해 보겠습니다. 각 생활권 특성에 맞게 복합적인 공간, 마을 정원, 맨발길,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통합특별시와 협의해서 인구가 많은 도심을 중심으로 도서관이랄지 체육관, 수영장, 회의 공연장 등 문화복합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행정복지센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신축 또는 개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구의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 들었습니다. 마지막 개별 의제입니다. 올해 말이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광산구는 2단계로 훨씬 더 늦게 개통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송정역을 지나는 1호선과 2호선의 교통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광산구 전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철도와 KTX, 버스 환승 체계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구축할 것이며 관련 민원은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또 사업 지원을 막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이십니까? 박병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상무대로를 따라서 송정역, 평동역까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 수안, 운남으로 이어지는 2호선 공사가 최대한 빨리 시작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역, 광주역 구간 국철을 지상 트램이나 또는 지상 전철로 활용하여 광주 구도심과 연계하는 노선으로 대체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과 대중교통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와 공동협의를 통해 대중교통 운행 밀도를 높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노선에서 배제된 농촌 지역을 비롯한 교통 취약 지역은 광산구가 특별시 지원을 받아 마을버스 운행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준비된 대담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규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나 미처 말씀하지 못한 정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규 후보 1분 30초 동안 마무리 연설해 주시죠. 전남 광주 특별시 통합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소 혼란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덩치만 커진 공동도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그대로 모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구상은 광산구가 전남통합특별시의 연결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통합특별시는 모든 기초단체가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자립적이고 균형 있게 골고루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도시 광산은 통합특별시 모든 도시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연결하는 플랫폼 도시를 지향합니다. 광산구는 광주의 최대 산업도시입니다. 전남과 광주 그리고 전국을 연결하는 도시입니다. 이미 인구와 면적,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교통을 이러한 측면에서 전남 광주의 실질적인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결도시 광산의 비전으로 연결도시 광산, 지속가능 일자리, 아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매력적인 도시, 민시민 주권 실현을 위한 소통, 행정, 혁신 등 5대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자 대담회를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로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후보들은 정책 대결에 힘쓰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을 보다 꼼꼼히 따져서 지방선거가 말 그대로 주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대담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 그리고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